김병원 의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총리님, 네.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 질문에서 오늘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못 보셨다고 하셨죠? 기자회견을 못 봤고요. 네.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텍스트를 미리 읽었습니다. 그렇죠. 텍스트는 한번 보셨겠죠? 네.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뭐 진솔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전 국민 담이 오게 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었다고는 평가입니다.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운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결국 어처구니 없는 망언록만 추가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볼까요? 11월 1일자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는 명태균 씨와의 동아일보의 인터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느냐고 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 조언을 했느냐.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지 않느냐. 다음 PPT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조사 꽃의 11월 2일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이 필요하다. 69.3%, 필요하지 않다. 28.6%로 나타났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장림무사, 김건희 여사를 장림 어깨에 올라탄 안전뱅이 주술사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권총 든 5살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 현재의 낮은 지지율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에 의한 개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옷이라는 여론조사 연구소는 김어준 씨가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총리님이 알아보시죠.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걸 도대체 왜 저한테 묻고 그게 왜 의원님을 괴롭히는 일인지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제가 정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대통령을 하야해라, 뭘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겁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많겠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28.6%고 꽃 여론조사요. 네.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 말씀해 김어준 씨가 보세요. 하는 여론조사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런 엉뚱한 국민들을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하는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 국민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슨 권리에 의해서 국민이 하야해라 뽑은 말아야-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임기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입니다. 헌법에서 중단을 왜 하는 겁니까? 네? 헌법 사항이 있나요? 헌법에 의한 탄핵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세요? 헌법에 의한 탄핵이죠. 예. 그런데 모르세요? 그거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죠. 아니, 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찰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법률에 있습니다. 대해서 화나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판단을 잘 하고 있고요. 네. 판단을 잘해서 의원님처럼 주권자인 판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도 있고 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한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걸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중대한 범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56조인가요? 56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절차 내지는 그런 제도를 좀 원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법률의 가장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총리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론조사 끝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냐고 질문 드렸고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대통령께 임기 단축을 통한 즉 명태균 씨도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서 이미 지났지만 2024년에 개헌하면서 딱 물러나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총리님은 양쪽으로부터 존경한 대통령으로 물러나기 위해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원님께서 오바를 하셔도 한창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총리님 생각을 제가 묻은 거고요. 저에게 제가 총리님이 건의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견만 물었을 뿐입니다. 오바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PPT.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 처리 안 했어?
명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는데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안 쳐라, 뭐 안 쳐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녹취록 내용인 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는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셨거나 비서실 소속이었거나 하신 분은 아니었죠? 기억을 못 하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초대 총리님 제가 아니셨나요? 인수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인수위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꼭 경험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공지의 사실. 일국의 총리시라면 공지의 사실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을 묻는 겁니다.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레 짐작해서 답변하지, 오버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건희 씨가 장관 안 쳐라, 뭐 안 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의 어떤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총리님 그런 사실 맞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인사 개입에 관한 증언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금융위원 추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 김건희 여사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종호 씨는 2023년 7월 13일 대화에서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에 관한 이런 정황적인 사실들입니다. 총리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의미 없는 답변이 반복돼서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했던 장관 후보 중에서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방석집 디펜스 사건으로 자진 사퇴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자녀의대 편입학 의혹 등으로 사퇴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는 친일 칼럼, 숭일 발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인수위 비서실이 이 정도 문제를 거를 수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기명 칼럼, 공개 발언입니다. 자녀 문제도 추천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인수위 비서실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사안들이었을 텐데 당선자는 공교롭게 검증에 크게 실패한 이 세 후보자 중 2명을 직접 인선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임명 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정황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뭐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시죠. 대단히 성의 없는 답변이신데 저한테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일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제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고 답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총리님과 국무회의를 상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는 더 이상의 질문이 의미가 없어 보여서 국토부 장관님이 지금 상임위 중이죠? 예,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창원의 국가산단 지정 관련해서 국가산단 지정, 투기 과열지구 해제와 같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인인 명태규 씨가 깊이 개입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국가 운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매우 유사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제를 사실이라면 전제했습니다. 다음 PPT. 우리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창원 국가산단 건의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국토부 차관님. 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국토부가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하겠죠.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고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께서 해당 발언 관련해서 강혜시 대상으로 해서 위정과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네. 알고 있다. 네,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창원 산단 지정에 국토부 실사단이 창원 방문 당시 민간인 명태균 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으면서 국토공무원을 안내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하셔야죠. 예, 언론의 보도에 나왔는데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습니까?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해서 실사단을 안내하거나 설명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겠죠?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차관님. 네?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라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해당 실사단이 현장에 가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와 해당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인이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의혹을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봅니다. 민간인 명 씨가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실사단과 공무원들에게까지 수차례 설명하고 지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국토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국토부 정책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산단 지정 과정에서 또 투기 과열지구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에 대해서 의혹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떳떳하다면
수사 의뢰를 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관련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다? 예, 창원지검에서 관련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장관님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토부 차관이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그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창원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세요. 필요하면 장관이 필요한 만큼 보고를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혹이 있으면 수사팀에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어떤 부분이 수사 중인지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네. 수사 중인지를 장관이 주시죠. 다 네.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운하